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될 우려만 있으면 족합니다. 권리 행사 방해죄는 추상적인 원범이기 때문에 우려만 있어도 돼요. 부족하다 틀렸고 현실적 권리 행사가 방해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X. 자, 취거라고 하는 말 다 아시죠?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고 하자 있는 의사에게 의해서 이전된 경우는 취거라고 볼 수가 없죠. X. 취거라고 보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자, 3번 볼게요. 타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가 없어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자기 거죠. 자기 거.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같은 경우는 횡령죄만 될 뿐이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본죄가 될 수 없고 상상적 경합도 될 수가 없죠. 횡령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타인 점유 속에는 무슨 점유, 무슨 점유, 무슨 점유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쵸? 마지막에 동시에 항변권까지 포함됩니다. 정답은 4번 되죠. 4번 판례 잘 봐두세요. 4번 판례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무슨 점유, 무슨 점유, 이거 다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었습니다. 이 4번 질문은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올 겁니다. 물론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중요한데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인데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객체가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1번 동그라미죠. 그리고 객체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자, 밑에 해설 가볼까요? 해설 펼쳐보시고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밖에 안 돼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X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법정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취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질 않아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보면 이 법정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 면탈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결조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무효행 경매 절차 많이 보았죠?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안된다 틀렸고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대표이사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죠. 안된다 틀렸고 자, 대표이사가 아닌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직자도 안 되고요. 과거에 대표이사였던 자도 안 되고 부사장도 안 되고요. 오로지 대표이사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본권을 갖지 않은 절도범인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 해할 위험만 있으면 기수가 돼버리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A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누가? 갑이요. B의 승낙 없이 미리 서주하고 있던 이 보조키를 이용해서 이를 운반에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다. 그쵸?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왔다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무효행 경매 절차 또 나왔네요.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된다 틀렸고 정답은 2번. 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네요. 그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의 이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권리행사 방해죄는 친족상대의 조항이 적용되죠. 328조에서.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쵸? 갑이 남았네요. 을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했다. 그러면 을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그죠? 대외적으로 을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대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무형 경비 절차 또 나왔네요. 이건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판례는. 자, 렌트카 회사에 또 나왔죠? 그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치랑 몰래 회자했다고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가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되지 않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권리행사 방해죄나 강제집행명죄가 되려면 항상 이것이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타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자기 소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강제집행명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 자,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찰 승진 문제인데 또 보세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에 죄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1인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다. 하지 아니한 회사 보유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소를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자, 채무자 소유 유치동산을 채무자 모 소유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 이 소유를 지게하고 결국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은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된다. 맞죠? 다 기본서에 있는 것들입니다. 설명 그때 다 했어요. 일일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거기 가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4번 가보시게 되면 은닉, 허위, 양도가 있을 때 각각 강제집행이 절차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입니다. 한 개 행위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험이 됩니다. 틀렸고 정답은 4번. 7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2번 권리 속에는 채권도 포함되죠? 방해될 우려만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인 점유에는 절도범의 점유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세요. 갑이 A면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명의가 아니죠.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풀었어요. 이 기억번. 이번에 절도범인 점유는 포함되지 않죠. 맞고 기억 맞고 디귿 맞고 무형 경매 절차 또 나오나 이거죠? 또 나왔죠? 타인의 점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안 된다 틀렸고. 자, 그 다음 갑이 나왔네요. 자신의 처 명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럼 처 명의가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그렇죠? 틀렸죠. 정답은 2번.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의 물건을 취거, 은닉, 숨기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절도범인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점 주주이자 부사장은 죄가 되지 않죠? 대표이사면 죄가 되지만 과점 주주나 부사장은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자,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쵸? 다른 장소로 옮겨버렸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에 회사 요구로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고 했을 때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누구 소유예요? 회사 소유예요. 회사 소유, 회사 점유를 이를 가져갔다 가면 절도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이퀄 절도. 왜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요. 추가에는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대한 점유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포함된다고 하면 이주에서 금전치 받는다 그랬어요. 대주주이자 부사장이라 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죠? 대표이사밖에 안 된다니까. 대표이사밖에 안 된다고요? 대주주나 부사장은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절도죄 할 때 풀었죠? 갑 명의로 발급된 허가증과 등록증을 일이 인도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거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것이 을 거가 돼요. 그래서 을이 점유하고 있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을이 인도받았으니까 을이 소유하고 있고, 플러스 을이 점유자가 됩니다. 점유자. 을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몰래 가져갔다 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쵸?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 답은 5번 틀렸네요. 5번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 점에 해당해서 모두 몇 개일까 그랬어요. 자, 제가 이것이 바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부 다 됩니다. 그렇죠? 답은 4번 되는데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타인 점의 속에는 자 1번 일단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렇죠? 나중에 점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렇죠? 개시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거 1번 요거 보호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 전부가 바뀌질 때까지 점유. 세 번째는 동시에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 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봐두세요. 이 세 가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효인 경매 절차 같은 경우도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 고유 차량을 그랬네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쵸? 1번 맞죠? 자, 2번 취거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가산종을 말한다. 맞죠? 3번에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취거되지 않습니다. 그쵸? 맞고 진의에 의해서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허위 양도, 허위 은닉이 아니잖아요. 그쵸? 허위 양도는 은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사에 기해서 가져온 것이라면 즉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맞고 전부 다 맞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 지우세요. 알고 있는 거 빨리 다 지우세요. 뭐 기본 강의 때 안 한 거 있나요? 전부 다 기본 강의 때는 판결로 그냥 갖다 베낀 거 아닌가요? 자, 15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응용된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 응용된 문제가.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자, 13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취거, 은닉, 손괴.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취거, 은닉, 손괴 중에 어느 하나가 되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취거, 은닉, 손괴가 아닌데 이것은 행위탕의 구성요건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자, 또 나왔네요. 공동대표 회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 회사를 몰래 가져왔다고 했을 때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2번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갔다고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 되지 않죠. 그렇죠? 이퀄 절도다 절도. 이것도 앞에서 했잖아.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가볼게요. 원부상에 위 회사 판매회사 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누구 명으로? 회사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등록이. 근데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추가했다라고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 됩니까? 갑이 회사 명으로 등록이 됐으면 이건 회사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뭐가 돼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타인 소유 타인 점이라면 타인 소유 타인 점이라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유자가 누가 점유를 했나요? 점유자가 누가 점유를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타인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타인 소유가.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강제 입행만들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권리에는 특허, 실용, 실현이 포함되죠. 그 다음, 무슨 면탈을 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했다고 했을 때 죄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까지 읽어보시고, 강제 입행만들죄는 위 추징금을 수령한 때에 종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부터 공소지가 진행된다. 맞습니까? 여기 틀린 거예요. 추징금을 수령한 때가 아닙니다. 밑에 해설 가보시게 되면 그것은 뭐다? 추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요때죠. 요때 성립함과 동시에 종료가 되어서 그때부터 공소시가 진행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때지 돈을 수령한 때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됐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서에 가면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금전론 놓기 사업자 이름을 바꿨을 때 은으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결과범위 아닙니다. 그렇죠? 초상적 이용범위다. 그렇죠? 틀렸죠. 그 다음에 특허권 실현권 포함되죠? 맞고 그 다음에 이행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되죠? 포함되는데
이행 청구소를 제기한 경우만을 말한다. 만자가 틀렸어요. 자, 계약 명의신탁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명의신탁자에게는 강제입금절차가 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명의자가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으므로 강제입금절차가 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무효한 경매 절차 또 나왔네요. 보호 대상인 점유가 해당합니다. 랜더 틀렸고 정답은 1번. 침해범이 아니다. 맞죠? 추상경영범이니까 더 많다고 하여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성립이 인정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적 집행, 보존처분 대상을 삼을 것을 말한다. 맞죠? 까지 맞잖아. 그쵸? 다음,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객체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공탁금이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맞고 그 다음에 가등기 경유한 거 순위보존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했다는 사실만 갖고서는 채권자를 해왔다고 볼 수가 없어. 맞죠? 다 했잖아. 그쵸? 답은 1번. 자, 1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7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자,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경유했다고 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죠. 그쵸? 그 다음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그 다음 정확한 청산 절차도 거치 아니한 채 선순위 가등기인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유했고 모두 직권 말소하게 했을 때 은닉으로 볼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 2번 동그라미.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끊고 가압류 해방금은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 틀렸고 추상적 위헌범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가 야기될 필요가 없어요. 틀렸고 더 많다 하더라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없다. 틀렸고 왜?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자, 18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타인 재물은 횡령죄밖에 안 된다니까요. 강제집행물죄가 안 된다니까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포함됩니다. 맞고 가압류 후에 다른 사람의 허위 채무에 대해서 금전 설정해 주셨다 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가압류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처분 금지효가 있기 때문에 처분 금지적 효력, 처분 금지효 줄여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 할지라도 강제집행을 이 사람은 강제집행 면탈하는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금전능력기 사업자 이름을 바꿨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닉으로 볼 수가 있다. 맞죠? 풀었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맞죠? 정답은 이것도 맞고요. 틀린 것은 1번 한 개 되겠네요. 자, 1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지상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가압류도 또 나왔네요.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정답은 2번.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위태범이기 때문에 해야 할 위험성만 있으면 기소가 되어버립니다.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이런 것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답은 2번. 20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갖춰주면 됩니다. 해야 할 위험성만 있으면 기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했을 때 본죄가 될 수가 있죠. 맞고 보통 제3채무자는 은행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 명의신탁자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 면탈죄 되지도 않고 권리행사방해죄도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기본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막 나가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다시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자, 토지 소유자 나왔네요.
토지 인도 청구권일 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일 때는 이것이 물권이잖아요. 물권이기 때문에 설령 근저당권 설정될 경우에 따라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1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앞서 풀었어요. 동그라미. 제3자 명의로 되는 것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했다 할지라도 은닉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어차피 뭐 제3자 이름도 모르는 마당인데 또 다른 제3자 이름이 또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은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했고 채권 존재가 성립 요건입니다.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본체되지 않습니다. 상계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이퀄 채권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맞고 타인 재물은 횡령죄만 될 뿐이지 강제입금 결제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진인은 허위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위양도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전부 다 맞네요. 답은 4번. 1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풀었어요. 미음도 풀었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제가 다 풀었어요. 앞에서 다 풀었어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알고 있는 분들은 빨리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2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후에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허위양도했다고 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답 1번이네요. 장래 발생할 특정한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채무부담이잖아요. 진실한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허위 채무부담이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진이라고 했을 때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이 아니죠. 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 실형 실현권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 틀렸고 정답은 1번. 2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 가압류 후 그쵸? 처분 금지효가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되지 않죠. 맞죠?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하는 것은 행위 태양이 포함되지 않아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재계하거나 재계할 태세를 보인 경우 맞죠? 다음 4번 가보시면 진위에 따른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쵸? 틀렸네요. 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